독일과의 협력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안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정부가 내린 충격적인 발표에 유럽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마스3 시스템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전면 폐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생긴 거대한 공백을 메울 가장 유력한 후보로 대한민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급부상하면서 전세계 방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사실 뒤에는 특정 인물의 노골적인 입김과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르웨이 군 수뇌부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같은 숨겨진 반전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2024년 노르웨이 의회는 만장일치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도입 프로젝트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급변하는 유럽 안보 환경 속에서 자국의 억제력과 방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는데요.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상 발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정밀 유도 로켓 및 전술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2027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두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는데 후보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성능이 검증된 미국의 하이마스, 둘째는 독일과 노르웨이 기술력을 결합한 합작 시스템 마스3, 그리고 마지막으로 K방산의 새로운 아이콘이자 이미 4개국에서 운용 중인 한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노르웨이 유력 매체 TV2는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노르웨이의 하이마스 시스템 판매를 공식 승인하긴 했지만 정작 노르웨이 육군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3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티킴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완전한 전력과의 의문부호를 남겼습니다. 반면 한국의 K239 천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노르웨이 육군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공급한 바로 그 방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한다고 언급하며 기존 무기체계와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3는 독일 노르웨이 합작 시스템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우며 이론적으로는 제조업체가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그 유연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경쟁 초기 가장 앞서 나가는 듯 보였던 후보는 단연 독일 노르웨이 합작품인 마스3였는데요. 자국 기업인 콩스베르그가 참여한다는 명분과 독일과의 유럽 내 협력 강화라는 정치적 상징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쟁 기종 중 유일하게 노르웨이 북부의 핀마르크 훈련장에서 실제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수의 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지난 5월 독일 KNDS와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 디펜스는 여러 유럽 국가의 국방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심차게 마스3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토록 중요했던 평가 결과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고, 이는 훗날 프로젝트의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었는데, 지난 8일 충격적인 소식이 노르웨이 매체를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마스3 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폐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노르웨이 방위사업청은 마스3 프로젝트의 폐기를 공식화했으며, 이 결정은 요나스 가세 스트레 총리가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기 전에 독일 KNDS 측에 통보된 사안이었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프로젝트 취소의 구체적인 이유는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함구되었지만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합리적인 추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시험 평가 당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의 무기체계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정한 납기,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개발 비용, 그리고 최종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 3종 세트가 노르웨이 군 수뇌부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란 분석이었죠. 마스3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검증되어 양산 중인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에 비해 개발 비용이 예상을 초과하고 전력화 시기가 기약 없이 지연될 위험이 매우 큰데요. 반면 경쟁 기종인 대한민국의 천무나 미국의 하이마스는 이미 자국 군대는 물론 여러 동맹국에서 대량으로 양산 및 운용되고 있는 신뢰성이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이는 비용과 납기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훨씬 용이하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는데, 이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현재 유럽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군이 설정한 2027년 실전 배치라는 신속한 전력화 목표는 마스3에게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3가 내세웠던 다양한 미사일 운용 능력이라는 장점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어떤 미사일도 제대로 된 개발과 통합 과정을 거쳐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천무는 폴란드가 운용하던 121mm 구수련제 피닉스 로켓까지도 운용 가능할 정도로 호환성 범위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000가지 무기가 탑재 가능해서 천무라는
특히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주력으로 포병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포병 체계마저 한국산 첨으로 통합한다면 부품의 호환성은 물론 정비, 교육, 군수 지원 체계 전반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독일 노르웨이 합작 시스템의 폐기는 한국 첨무의 수주 기정사실화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직 국방부 참모총장이었던 하랄드 순데 장군은 마스3 폐기 소식에 대해 재앙적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국방부와 방사청에 성명서를 요구하며 이의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조금 오바스럽기도 한데 그는 우리는 나토 동맹을 강화하고 유럽에 가까운 동맹국에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다른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노르웨이의 중요한 방위 사업체인 콩스버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장거리 무기 도입 사업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 후보 중 하나였던 독일 MLRS가 탈락했을 뿐인데 이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극도의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는 콩스버그와 남모 등 30개 노르웨이 중요 방산업체와 협력하기로 이미 합의까지 했는데 말이죠. 이에 순대의 발언은 마치 노르웨이 국방 고위 인사가 자국의 안보보다 독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선택될 가능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그의 발언 뒤에는 아니나 다를까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는데요. 하랄드 순데는 사실상 정치적 성향이 매우 짙은 노르웨이 군내의 대표적인 친독 성향 국방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독일 명문 군사학교인 연방군 지휘참모대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했으며 심지어 군계에 진출하고 난 후에는 독일 노르웨이 협회의 회장까지 역임했을 만큼 독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독 성향은 과거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죠. 어쩌면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오파르트 2A7과 K2 전차가 최종 경합을 벌였던 당시 각종 시험평가에서 K2 전차가 기동성, 방호력, 사격통제 시스템 등 여러 항목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대는 시종일관 레오파르트 도입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국방부는 군의 기술적 평가보다 순대와 같은 친독 인사들의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여 K2 전차가 아닌 레오파르트를 최종 선정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는 노르웨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K2 전차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K2를 폄하하고 레오파르트의 편을 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약 10톤에 달하는 두 전차의 무게 차이였는데요. K2 전차는 약 56톤, 레오파르트 2A7은 약 66톤으로 이 차이는 기동성과 작전 운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무거운 중전차인 에이브람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본 뒤로 전차 중량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죠. 그러나 순대는 이 문제에 대해 무기 문제는 다소 과장된 것 같다. 노르웨이는 언덕과 산, 단단한 지형이 많아 무거운 차량의 운반 능력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도로 제한 같은 것은 평화시의 문제일 뿐이라며 10톤의 무게 차이를 애써 축소하려 했습니다. 반면 전 육군 참모총장 라르스 요한 쉐베르그와 같은 다른 전문가들은 무게 차이는 명백한 작전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동력 저하와 교량 통과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정치적 논리가 기술적 우위를 덮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는데 노르웨이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K2 전차의 성능이 뒤처지지 않았고 이는 독일과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선택이었다고 굳이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 체결 후에도 레오파르트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독일 KNDS 측에서 통보 형식으로 가격 인상을 노르웨이 측에 전달하였고 첫 번째 전차 인도는 계약 후 만 3년 뒤인 2026년에 시작되어 2031년에 끝나는데 총 54대의 전차를 가지고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이는 꼴입니다. 반면 한국 K2는 폴란드에 만 3년 만에 133대가 인도되는 등 차원 다른 납기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한편 하랄드 순대의 재앙 발언에 대해 노르웨이 국방부는 신경 안 쓰는 듯한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의 선임 고문인 아스게이르 스판게 브레키는 현재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떤 공급업체가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순대의 발언을 정치적 압력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는 독일 노르웨이 MLRS 프로젝트가 폐기되더라도 노르웨이 국방 안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며 올 가을 중으로 최종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후보는 이미 압축되었으며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방산 특히 천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더욱이 최근 노르웨이의 새로운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한 에릭 크리스토퍼센 장군은 과거 참모총장 시절 전차 수주를 두고 K2가 더 좋은 전차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이란 점도 천무의 수주를 기득해 하죠. 특히 크리스토퍼센 장관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확보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
역설해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국방 철학이 장관이 된 후에 의회에서 최우선으로 반영되어 장거리 타격수단 도입 예산이 신속하게 통과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과거에 정치적 논리에 휘둘렸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목격한 노르웨이 군 수뇌부가 이제는 오직 성능, 신뢰성, 납기, 후속 지원, 그리고 기존 자산과의 시너지를 기준으로 최적의 무기체계를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이 대한민국의 전무를 가리키고 있는 지금 유럽의 북쪽 끝에서 K방산의 새로운 성공 신화가 쓰여질지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그래도 솔직히 성능, 가격, 납기, AS 빼면 독일산 무기가 좋긴 좋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